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리플의 시세 분석과 더불어 소송 관련 이슈 멘트가 나와 전해드려볼까 합니다. 홀더분들과 투자자분들은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리플의 시세 분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매체 크립토포테이토의 XRP 시세 분석에 따르면 현재 XRP가 10일 연속 0.33달러의 지지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매우 좁은 범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여전히 부정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차트상에서 보면 1, 2차트에서 황소는 가격을 빨간선인 0.33달러 저항 영역 위로 여러 번 확장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당한 상승 추진의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0.4달러에 가까운 고가를 기록한 후에 형성된 현재 구조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암호화폐는 수평 지지선으로 보이는 녹색 선인 0.3달러를 다시 방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항이 된 오름차순인 노란색 선이 가격 상승을 앞둔 또 다른 장애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황소가 현재 5번의 시도를 했지만 200의 이동평균선을 깨는 것에 실패했고, 이 저항은 1700 SAT에서 1800 SAT 범위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0의 이동평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서 종가와 행보가 지속되면 쌍을 1500 SAT를 보낼 수 있습니다. 차트적인 분석으로 전문 용어를 통해 말씀드린 것이라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쉽게 말씀드려서 0.33달러의 지지라인을 지켜내고 황소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와주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상승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횡보를 지속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분석은 당분간은 큰 상승은 어렵다는 것은 좋지 않지만, 다음 소식은 대조되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코인쉐어스는 주간장 흐름 보고서에서 리플코인이 3주 연속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암호화폐 시장의 무관심과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리플코인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몇 안 되는 디지털 자산 중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한 주 동안 리플코인으로 유입된 자금은 총 20만 달러입니다. 또한 솔라나로는 50만 달러, 카르다노는 10만 달러가 유입됐고, 이 세 자산 외에도 총 1790만 달러가 비트코인 공매도로 유입됐다고 밝혔는데, 비트코인에서 1110만 달러가 빠져나간 것까지 고려하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죠. 전체적으로 디지털 자산이 920만 달러가 유입됐지만 대부분이 주요 암호화폐 공매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시장의 분위기 가운데서도 지난 3주간 리플코인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것은 이들 코인에게 특별한 점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는 거죠. 지난 몇 년간 가장 거래 규모가 낮은 가운데 이러한 자금 유입이 계속된다면 이들 코인이 다음 알트코인 시즌이나 급등기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것도 유입 자금이 한몫한 것으로 보아 기대되는 소식이었던 것 같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한 소식으로 합의 가능성이라는 흥미로운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보자면 리플 측에서 계속된 입장을 전달해줬었던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9월 13일 약식재판 브리핑 시작과 관련한 준비 서면을 법원의 양측에 제출해야 하는 상태인데, 이때 공동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양측이 이미 각자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지금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완벽하고 논리적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SEC가 시장에서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 중 어느 것이 증권에 의존하고 있는지 입장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가독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 이어 SEC는 상위 20개 암호화폐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이 유가증권인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모호하게 하는 것인가?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애매모호한 규정을 들이대는 SEC를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근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9개의 코인이 증권으로 보인다라며 알려지지 않는 마이너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규정했었죠. 이것은 많이 알려진 유명 알트코인들을 증권으로 규정하기 전 미리 사전 밑밥을 까는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행태를 볼 때 조만간 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의 멘트는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까지 리플 최신 이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타출자 분석은 당분간 큰 반등은 못할 것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자금 흐름이 리플코인에 계속 긍정적으로 흘러주고 있고, 또한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아직도 SEC가 정확히 무엇이 증권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합의를 하든 소송을 끝까지 가든 리플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더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은 이러나 저러나 기분 좋게 흘러가는 상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조만간 날아오를 리플의 긍정적인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리플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리플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 정보와 시향들을
일체 유료 정보료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